우리 지방자치 교육의 현주소를 놓고 국제적인 평가를 받는 자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와 함께 다음 달 2일부터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관 모시고 이번 행사 소식과 함께 주요 교육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프로그램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포럼 공식 명칭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입니다. 꼭 일주일 뒤인 12월 2일부터 사흘 동안 이제 열립니다. 유네스코는 유엔 산하 국제 기구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뭐 교육부란 부처가 있고 자치 교육 단체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왜 경기교육청이 이번 국제 포럼을 주도하게 된 겁니까? 네, 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네스코가 경기 교육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 미래 교육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아, 네. 예, 그래서 결정된 것이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좀 과정을 말씀드리면 네. 2021년도에 유네스코가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역사적 변곡점, 네. 지금이 대전환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구 환경도 지금 위기에 맞고 있고 또 AI 디지털 그 과학 기술도 여러 가지 사람의 삶들을 바꿔나가고 있고 네네. 이러한 전환기에 과연 우리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큰 이 담론을 제시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그 실천 내용은 안 나오고 담론만 나오고 있는데 한번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유네스코 관계자하고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 경기도 교육은 이미 많은 부분을 지금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네. 하는 걸 몇 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소개를 했더니 아마 한국 유네스코 측에서 유네스코 본부에다가 우리 한국에 그런 현장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네. 예, 그런 미래교육 현장이 한국에 있다. 하고 소개를 해서 그러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한테 한번 그 경기도 교육을 소개하고 또 그걸 계기로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그 경기도에서 가져보자. 네. 이렇게 해서 요청이 와서 지금 이게 열게 된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오히려 요청이 와서 네네, 네. 자 미래 교육 말씀해 주셨고요. 나라 안팎의 주요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분들 오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계 인사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아마 그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디오피아의 그 현직 대통령이 계세요. 네. 그 아마 12월 초에는 임기가 끝난다고 그래야 지금은 대통령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이 미래교육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오시고 그다음에 많은 나라의 그 교육계 뭐 교육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한 400여 분 이상이 그 외국에서 참가 신청을 해서 네. 예 지금 아마 그 국내에서는 그 가장 그 아마 큰 그동안에 열었던 어떤 국제 대회보다도 큰 국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와, 큰 행사군요. 네. 400여 명. 예, 전체가 한 1,000명 이상 모이는데 외국에서만 오시는 분이 한 400여 분. 와, 예. 그렇군요. 자, 제일 눈에 띄는 게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는 부분인데 네. 이제 미래 교육도 그렇지만 사실 근대 이후에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게 이제 사회 계약이라는 네. 개념인데 네. 이번 교육 포럼에서 주요 이제 화두로 이제 꺼내 드셨습니다. 그 네네. 배경이 뭡니까? 네네. 이 사회 계약이라는 게 이제 그 유네스코가 그 발간한 그 담론 책의 제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 네. 걸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변화해 나가는 시기에 교육 격차가 많으니까 교육을 받을 권리도 세계 각국마다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은 어떻게 이 그런 어떤 차이를 극복할 것인가. 또 예를 들면 그런 과정에서 교육계 혼자는 다 못하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회의 다른 영역과 연대와 협력, 뭐 OECD 아마 유네스코는 국제 간의 연대와 협력도 네. 염두에 뒀을 것 같습니다. 네네. 국제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그 세계의 젊은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그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위기를 맞고 있는 지구 환경에 대한 이 어떤 이 상황에서 지구 환경 위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학교에서는 이 지구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해나갈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정리된 것이 그런 부분들은 바로 새로운 사회 계약으로 교육이 해야 될 교육과 사회가
교육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네. 일종의 사회 계약의 개념으로 그래서 정합니다. 교육은 그렇군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유네스코에서는 지금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교육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네, 방안들. 네. 자, 경기도 교육청 보도 자료를 보면 임태희 교육감님은 이번 포럼에서 경기 교육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미래교육 현장 보여주겠다는 의지 나타냈습니다. 네. 경기 교육의 이제 특장점 그리고 청사진 이런 걸 이제 펼쳐 보이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특별히 부각되길 바라십니까? 경기도 교육의 특징이라고 하면 네. 한마디로 공교육의 확장 그리고 공교육 확장을 통한 공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체제 전환. 네. 예, 그러니까 아주 그 변혁이죠. 예, 그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확장하고 말씀드리면, 예,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는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공교육은 모든 공교육의 그 출발이자 끝은 학교였습니다. 네. 근데 학교가 지금 변화해 나가는 이런 그 시대적 흐름을 다 수용해서 교육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교육 역량을 학교 교육과 연결시켜는 경기 공유학교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 공유학교. 예. 예,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분야 또는 학교가 하고 싶지만 학생 수가 그 원하는 학생 수가 적어서 네. 소위 수업 단위가 안 돼서 뭐가 여러 개 학교를 묶으면 수업 단위가 되는데 한 학교는 어려워서 제공을 못하는 경우, 네네. 예, 수업을 제공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경기 공유학교에서 다 제공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온라인 학교를 좀 만들어서 네.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교육 여건이 있는 데는 뭐 이런 그 공유학교가 되든 학교가 되든 교육을 받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역 사회가 그걸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하면 그 동네 아이들은 교육에서 소외됩니다. 이런 경우에 온라인 학교를 만들어서 네. 좋은 콘텐츠에 접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학교만 수업으로 인정하지만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경기 공유학교 또 온라인 학교도 학교에서 수업받는 것과 똑같이 학점과 흔히 수업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공교육이 그만큼 확장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교육에서 지금 그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제 공교육으로 많이 아마 대체되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어떤 우리가 보는 사고의 틀, 공교육이라는 그 틀을 완전히 그냥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도 이제 할 수 네네, 있는데 네. 자, 이번 행사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포럼 자체는 사흘이지만 평가, 후속 대책 이런 장기적 성과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이 네네, 됩니다. 네. 이번 포럼을 통해서 경기교육청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네. 어떤 효과라 그럴까요? 그런 건 뭘까요? 지금까지 이제 워낙 그 지난 2년 동안 이제 그런 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이 방향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저희 내부에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 교육이 처음에 예를 들면 세계에서 이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아마 좋은 의견도 제시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더 경기 교육은 아주 더 발전하고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네. 예,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경기 교육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저는 경기 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확신하시는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경기 교육의 변화가 대한민국 이 전반적인 교육 변화로 이어지고 그게 다른 나라에도 저는 좋은 모델로 이렇게 협력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 그 연결고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미래 교육, 경기 네. 교육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금까지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면 직전 이재정 교육감은 진보, 네. 임태희 교육감님은 보수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네, 교육 정책은 이제 변화도 중요하지만 또 뭐 지속성도 중요하다는 얘기들 맞습니다. 하고요. 네, 네. 지난 2년여 동안 임태희 교육감 체제의 경기 교육은 과연 어떤 게 바뀌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동시에 기존에 이재정 교육감 시절의 어떤 그런 정책을 좀 존중했던 분야도 있다면 같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 전임 그 교육감님께서도 그 나름대로 그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안에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게 하는 무슨 혁신학교나 꿈의 네네. 학교 이런 그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거기에서 시행하던 것 중에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은 이 경기 공유학교에서 지속되도록 네. 예, 그거를 이 폭넓게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다만 학교하고의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그냥 그건 경험하고 소위 축적이라는 과정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1년 하고는 또 새로운 경험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고 수업으로 인정을 해줌으로 해서 네. 공교육의 하나의 틀 속에서 그게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화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거고 네. 또 사회 역량을 과거에는 기존의 사회에 그냥 있는 데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에 학교 갔는데 네. 적극적으로 각 교육청이 주도를 해서 학교와 함께 좋은 프로그램들을 학교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는 선제적으로 네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훨씬 맞춤형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 경기도는 이 지금 AI 보조 교사가 내장된 교수 학습 그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걸 하이러닝이라고 저희들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선생님들도 또 그걸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교육하는 하이 코칭 앱을 지금 저희가 자체 개발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교과서에 이 결합이 돼서 네. 아마 학생들이 훨씬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학교 그 수업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아주 혁신적인 변화라고 설명드릴 수 있죠. 저희가 어렸을 때 교육받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그래서 요새 수업에 예.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가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에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쭉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강의하지만 그렇죠. 지금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이 흔히 AI 기기 속에서 네. 이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네. 학생들의 그 학습 그 진도 상황을 다 체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서 맞춤형으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이들을 그룹핑을 선생님이 해서 네. 그 그룹 이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서로 성장하게 이런 기회를 얼마든지 그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AI 기기를 가지고 하면서 특징이 하여튼 그 딴데주의하고 그러니까 딴청하고 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조는 학생들이 예. 거의 없어졌다는 게 선생님들의 평가입니다. 예. 와, 그 안 졸기 힘든데 예. 그 대단하고요. 네. 자, 최근 중앙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 교부금 많이 줄였습니다. 그 결과 기초 지자체들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이제 난색을 표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경기교육청은 학교 급식 경비 관련 세 가지 영역,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가운데 인건비는 단계적으로 전액 부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기도 학생들은 기초 지자체 재정 여건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제 무상급식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됐는데, 자,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에 이렇게 팔을 걷어붙인 이유 있습니까? 지금 이 여건에서 네. 무상급식을 사실은 후퇴하기는 저는 현실적이지 않은 예. 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끼니인 점심을 네. 정말 영양가 있게 또 맛있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줄까 네. 하는 게 사실 저희 교육청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무상급식이 그 재원이 교육청에서 한 50% 되고 네네. 또 한 25%는 도에서 되고 또 25%는 지방에서 그걸 됩니다. 기초단체에서. 예. 근데 도는 교육세를 거두니까 뭐 여러 재원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특히 최근에 세수가 어려워지니까 그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네. 지자체하고 분담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일단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그건 다 수용을 하자. 다만 이제 앞으로 지역마다 식자재의 가격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네네. 또 식자재의 그 이 공급 일종의 정도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식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 식자재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을 하지만 네. 그 이상 예를 들어서 그 인건비 절약되는 부분을 우리는 뭐 애들 점심 시간마다 우유하고 과일하고를
그 간식으로 같이 제공하겠다. 네. 그건 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이번에 이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본적인 개편을 네.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예. 많이 신경 쓰신 거고요. 네네. 자, 경기도에서도 이른바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도의회와 협의를 거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자, 네. 경기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종전의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만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열거가 돼 있고 네, 학생들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적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 인권 조례가 그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 학생 인권 조례에 기초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주장을 하면 네, 학교의 선생님들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태가 이제 생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희들이 선생님께서도 학생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또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된다 해서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를 전부 합해서 네. 이 학교 구성원이라면 이제 이 교원,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가 이제 구성원의 필수 구성원이죠. 네네. 예,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교육 구성원들의 일종의 권리와 이 책임에 관한 조례로 네. 통폐합을 하자 하고 이제 경기도 의회하고 저희 교육청이 합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합하는 형태로 해서 학생 인권 조례에 이제 책임 부분을 보강하면서 통합하는 형태의 조례로 현재 이 의회에서 네. 이제 제출이 되고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자, 학생 권리와 교사의 권리를 이렇게 균형되게 존중하자는 말씀해 예. 주셨고요. 예. 저희는 지금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임태희 교육감님은 1980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공무원생활 재무부에서 이제 시작하셨고요. 국회 3선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대학 총장까지 하셨어요. 오랜 시간 이제 공직생활 혹은 공적인 업무 해오셨는데 행정가, 정치인, 교육자 중에서 본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정치와 교육은 일맥상통해서 네,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종의 소셜 엔지니어라고 생각합니다. 소셜 엔지니어. 네네. 예. 정치는 위에서부터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 영역이라면 네, 교육은 우선 교육을 통해서 개인을 변화시키고 개인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국가의 어떤 변화로 이렇게 그 연결되도록 하는 또 이 영역이죠. 네네. 그래서 그 세계 유네스코에서도 교육을 통한 소위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의 또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일종의 세계 시민을 길러내자 하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네. 저는 교육과 정치가 그런 점에서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에 와서 교육감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매우 그 어떤 정치가 추구하는 국가의 어떤 미래 네. 이거에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교육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해서 제가 이 소셜 엔지니어다 예. 이렇게 저는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부 경험이나 정부 네. 부처 수장, 대통령실 경험 같은 게 경기 교육감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보시는 아주 거죠?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네. 네. 여러 가지 교육은 정말 이 모든 게 다 이 연관이 되는 그런 아주 다양한 분야, 이 분야가 연결되는 종합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는 데서 그동안의 경험이 현실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40년 훌쩍 넘긴 공직 생활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는 언제였는지 그것이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그거를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은행도 좀 다니고 네네. 또 이제 재무부 거쳐서 기재부에 근무를 하고 그렇죠. 노동부 장관을 하고 청와대 실장을 했거든요. 또 지금 교육감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사람의 문제가 역시 가장 중요한 거구나 사람의 문제. 하고 생각한 게 그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입니다. 그래서 예, 예. 원래 노동부로 됐던 부처를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로 바꾸면서 네. 결국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직업이고 일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저도 한 해 한 해 가면서 그렇습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노동부가 노동운동에 무슨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그 더 많은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그 정책을 하는 게 이 정말 그 고용노동부의 본령이 돼야 된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신설부처를 만들어 놓고 제가 청와대 실장으로 옮겼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때가 가장 짧지만 그게 길게 하진 않았지만 보람 있는 그 공직 생활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감이라는 직책과 역할이 네. 정말 일맥상통하는데요. 아주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저는 그 경험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주 자,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졌죠. 예. 앞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미래교육 우리가 한번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